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 수사 속보가 있어서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두하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서상희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오늘 오전 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요.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 그리고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이렇게 포함되었는데 서 팀장, 결국 조국 장관에 관련한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네요. 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조국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네. 사실상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수사관들 한 3명 정도가 오늘 오전 9시쯤 방배동의 조국 장관 자택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졌냐? 결국에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저희 채널A도 단독 보도해드렸지만 이 투자증권 그러니까 직원이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 한 개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하드디스크를 역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 팀장이 요약한 대로 오늘 압수수색의 핵심은 조국 장관 자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중요한 사건이나 예민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도 않습니까? 보고하곤 하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보고가 안 됐겠죠. 사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사건 당사자니까 수사는 밀행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보고를 안 했을 텐데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요 사건 내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 고위층이 연결돼 있는 사건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령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훈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중요 사건 중에서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고를 안 한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사건 중에 청목회,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련된 사건이죠. 근데 이거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나면 검찰이 알게 되면 검찰국장, 법무부 장관이 알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수사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그때도 보고를 안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이 정부 들어서서 전병헌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었죠. 그때도 이 수사 관련 상황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상당히 유례가 있는 사건이어서 뭐 이 경우엔 더욱더 가족 아니면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이나 보고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이 뭐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 OECD 국가 중에도 처음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전격적인 압수수색, 검찰도 부담감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거기서 중요하게 확보할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컴퓨터를 뭐라고 말했냐면 2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3개나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하면서 모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컴퓨터가 3대가 있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4개라고 한다면은 컴퓨터 1대하고 하드디스크 1개는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는 좀 시제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특수부에서 자택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하드디스크 아니면 관련 문건을 가져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디지털 포렌식 하게 되면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한 99%는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택에 숨겨낼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자택을 수사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압수수색을 과감하게 단행한 거죠. 네, 오늘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원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미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요, 여러분 포토라인이 설치됐고요, 방송사 중계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공개 소환이 되냐 아니면 비공개 소환이냐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공개 소환될 것으로 봅니다. 공개 소환. 왜 그러냐면 만약 네. 비공개로 했다가는 오히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그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국민의 어떤 알 권리가 대두되는 사건은 공개 소환을 해왔고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미 노란색 테이프로 포토라인이 지금 이제 그려져 있고요. 네. 지금 뭐 방송사 카메라라든지 기자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이제 막바지 소환을 앞두고 네. 그렇게 이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어쩌면 조 장관까지도 소환의 가능성을 지금 이제 내포하는 것이라고 봐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뭐 법무부 장관의 아내니까 뭐 한두 번으로 압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네. 그것은 뭐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은 뭐 두 번, 세 번 더 네.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법에 따라서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네. 소환을 몇 번 할지 소환 시기를 어떻게 할지 소환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 조국 장관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가 법무부 장관의 아내라는 사실은 전혀 수사의 대상도 아니고 수사의 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매체가 오늘 보도하기를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재차 불응을 해서 지금 검찰이 뭐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 측에서도 정 교수 측에서도 사실이 아님을 좀 밝혀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검찰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이런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소환받는 일이 뭐 초유의 일이어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누구든 이렇게 이 정도 고위공무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 사회 지도층이 되면 이런 데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아마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병원에 뭐 입원을 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소환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는데 왜 소환을 안 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궁금하게 여겨서 취재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뭐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입원해 있었다 이런 거를 취재가 되니까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소환에 불응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사건이면 사실은 진작에 불렀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중요 사건 같으면 언제 소환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 피사실 공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성 또는 이런 언론들의 이제 오보나 추측 보도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 관계자들이 일정 부분 브리핑을 했었죠. 중요한 사건들은 뭐 적폐 사건 때는 거의 매일 브리핑도 하고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언론들도 과다 취재 네. 경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권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수사 공보 준칙 바꾸려고 했고 하니까 자기가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수사 끝나고도 감찰의 대상은 네. 될 수도 있고 인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공보까지도 위축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 이 공익성 이런 문제까지 점점 위축되는 이 악순환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 고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일정 부분은 공보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아내가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에 수사 요청할 거다. 뭐 네. 이런 건 법무부 장관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공보를 위해서 수사 상황을 일정 부분은 좀 공보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걸 인정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최근 몸이 좋지 않다면서 입원을 했는데 오늘 조 장관이 출근길에서 이미 퇴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지워지지 않는 게 특혜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이 좀 짙게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디에 입원을 했고 어떤 병명 때문에 입원을 했는지 사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채널A가 주말 사이에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교수가 입원을 한 내역 그리고 그 병원을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추석 전후로 입원을 했다가 이미 퇴원한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 이 8층 건물에 있는 병원인데 정경심 교수는
이 7층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전층 중에 입원을 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병원 내에서는요, 이 교수의 입원 사실, 그러니까 보안 유지를 당부했다는 내역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졌고요. 네. 다른 환자들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다른 입원 환자들은 5층이나 6층 병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일단 그때 당시의 증언에 따르면 채널A 취재진에게 정 교수의 입원 내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네, 환자분이 그 지인이 이 환자분은 따로 그 메모 같은 거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시거나 그러면 기록이 남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그런 메모 같은 게 아무것도 공개로 돼 있어가지고 내용이 없는데 읽어드릴 게 없잖아요. 아무리 지인분들이라도 그 주민등록번호 다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안 받으면 저희가 이렇게 보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정경심 교수의 입원 기록이 있냐고 했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없다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입원을 했다면 진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사실 이런 부분은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의료법에서 이제 진료 기록이나 아니면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제대로 안 남겨져 있다, 인적 사항이 네. 없었다, 병명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러면 그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이 문제가 될 그래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취재진이 이제 취재를 막 하셨을 때 처음엔 제대로 답변을 안 하려고 했을 텐데 법 위반이 문제가 되니까 일정 부분 그렇군요. 해명을 하셔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던 게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뭐 7층 병실을 단독으로 이제 썼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입원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이제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병원 측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 특혜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편리를 제공해 줬다, 편의를 제공해 줬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좀 일정 부분 아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도 네. 발언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서팀장 취재를 해봤는데 정말 그럽니까? 원장과 좀 아는 사이였어요. 네, 맞습니다. 원장이 저희 취재진에게 직접 밝혔는데요. 조국 장관과 원장 둘이 동시에 아는 후배의 소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그 경위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했고 조용히 혼자 치료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병원을 소개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7층에 혼자 입원한 건 맞지만 그 7층이 입원실뿐만 아니라 MRI 검사실 같은 것도 있어서 환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곳은 아니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 보도했을 때 당시 진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 병원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병원 직원의 말실수였다. 당시 보안을 해라, 보안에 붙여진 거는 내 지시, 그러니까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정경심 교수의 지시는 아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본인 자체도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에게 이렇게 해명을 밝혀온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보면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걸 보면 검찰 소환이 임박했구나. 정 교수도 직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가 뭔가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 20일이죠. 이때 네. 뭐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것인데요. 원래 이제 정경심 교수가 지난 5일 동양대 CCTV에 잡힌 거 있잖아요. 네. 백팩을 메고 가는 모습 말이죠. 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 언론에 포착이 안 됐어요. 사실은 언론에서 어떻게든 포착을 하려고 할 텐데 그동안 안 된 걸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20일 날 조국 장관이 픽업을 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직전에 조국 장관의 딸이 또 집으로 네.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렇다면은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서 가족회의 내지는 네.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퇴원은 했거든요. 과거에는 입원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소환을 미뤄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검찰에서 소환을 종용했지만은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소환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법조인으로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렇게 좀 늦어졌을까? 그리고 지금 상당히 뭐 웅동학원이니 사모펀드니 그다음에 표창장 의혹이니 등등등등 부정입학 의혹 상당히 많은 그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단 말이죠. 네. 또 본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네. 오히려 소환이 늦어진다면 소환을 오히려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소환을 전격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수사에 좀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는데요. 검찰이 신중한 것인지 아니면 배려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 이렇게 가족회의, 사실 가족에 모이는 건 당연한 건데 워낙 초유의 사건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 받고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 굉장히 지금 조국 장관 일가가 난처한 게 오촌 조카도 조국 장관보다는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처음에 뭐 필리핀을 갔다가 또 딴 데를 갔다가 괌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사실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검사가 그쪽에 갔네 마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 그 오촌 조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공을 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네. 당사자들의 휴대폰에 대한 그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의 사건보다 늦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봤을 땐 의아한 점이 좀 있는데 이 오촌 조카의 신병에 대해서는 보통의 사건에 있어서보다 좀 더 공을 들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촌 조카가 귀국을 해서 그리고 검찰에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 거는 검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구속이 되면 뭐 아무리 오촌이든 뭐 사촌이든 이제 부자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 해도 본인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좀 흔들리게 되는군요. 흔들리게 돼요. 네,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검찰에서. 네, 이 오촌 조카 조 씨가 정경심 및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이렇게도 진술을 했습니다. 코링크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경심 교수의 갑질로 굉장히 힘들었다. 또 이렇게 검찰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코링크 P가 투자한 웰스CT 최 대표죠. 그 사람과 대질 조사한 후에 본격적으로 마음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촌 조카가 웰스CNT의 최모 대표 네. 그리고 코링크의 이모 대표하고 대지 조사를 한 다음에 네. 마음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모 씨가 조범동 씨인데 네. 아주 지금은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할 때는 인적 관계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관계된 회사의 설립 시기라든지 뭐 유상증자 시기라든지 내지는 관계사들 간의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가지고 네. 그것들을 이제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관계자들 이모 대표라든지 최모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뭐 녹취록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코링크 P는 누구 것입니까? 익성은 누구 것입니까? WFM은 누구 것입니까?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과연 조범동 씨 자신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조범동 씨가 처음에는 조국 일가를 보호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 장관도 사실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검찰이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죠. 딸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조 장관이 직접
직접 발급해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검찰도 이 부분을 당연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의혹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수사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했고 그게 직접적인 개입인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개입인 것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저희도 언론 보도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재직 중이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누구 하나 발급해줬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다면 이 서울대 실제로 재직 중이던 조국 장관이 발급해줬을 가능성 역시 있다는 그런 보도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가 제출한 그 하드디스크가 공용 PC에서 나왔다는 것은 역시 채널A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이 공용 PC가 주로 누가 사용한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검찰에서 주로 들여다볼 내용인데 동아일보는 이 PC가 사실상 조국 장관의 컴퓨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런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거 한 가지 좀 더 붙이면요. 한인섭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 그 당시 이제 공익법 인권센터 센터장이었는데요. 발급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발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령이 발급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조국 장관은 자기가 발급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발급한 건지 모르나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조국 장관 발급해 준 적이 없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출근길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먼저 좀 말을 한마디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에 이어서 또 한 번 결백을 강조한 건데요. 청문회 때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이거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제가 지금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특히 서울법대 인턴 스펙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 라는 게 일반적인 눈높이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인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줍잖은 예. 인턴인 거죠. 예.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 좋은데요.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